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일상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 시리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어 보이던데. 평소에 겪었던 이상한 일들, 기묘한 일들 적어보자. 어쩌면 모두의 지혜로 속 시원하게 설명 가능할지도. 어떠한 연줄로 야쿠자와 알게 되었어.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야쿠자. 당연히 여러 나쁜 일을 하긴 하지만 체포되기 전날에 반드시 유령이 보인다고 해. 이전 잡히기 전날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창문 밖에 목이 없는 여성의 유령이 있다고 했어. 정좌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앞바다리 정좌를 하고 있고 곁에 아기가 있었던 모양이야. 놀라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여자친구가 들어와서 창문 밖을 보고 "뭐야 저거?" 라고 외쳤다고 해. 아무래도 여자친구에게도 유령이 보였던 모양인데 나중에 물어보니 야쿠자가 봤던 모습과 정확히 똑같았다고 해. 다음날 그는 붙잡혔어.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어떠한 물건의 거래를 위해 항구로 향했어. 마치 소설처럼 묘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항구에서 거래하는 일이 많다고 해. 그와 그의 동료 둘이서 차로 가서 차 안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 때 상대 차가 왔대. 그가 보니 운전석에 한 명, 조수석에 한 명, 그 사이에 또 한 얼굴이 보였다고 해. 그는 그걸 보고 왠지 상대도 부하인지 동료인지 데리고 왔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데리고 가야죠. 서로 차에서 내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상대가 2명밖에 없어서 그는 "동료는?" 이라고 물었지만 상대는 2명이서 왔다고 했다고 해. "그럴 리가 없잖아. 너도 봤지?" 라고 동료에게 물어봐도 없었다고 했다네. 상대의 차 안을 봐도 역시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는 다시 잘 생각해보니 정중앙에 있던 얼굴은 앞유리에 찰싹 붙어있는 느낌으로 초록색이었다고 해. 게다가 명백하게 거대했다고.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게 신기하지만 보는 순간에는 딱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가 잡힌 건 그 다음 날이 아니었지만 며칠 뒤 그의 동료가 체포, 거래 상대 2명이 사고로 중상과 사망. 그도 동료가 잡힌 다음 날에 체포. 그리고 그는 지금 또 잡혀서 지금은 아마 형무소에 있어. 이번에는 뭘 봤을까? 야쿠자 얘긴 여기까지네요. 며칠 전 밤에 잠들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보려고 방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있었더니 집 현관에 인간이 아닌 매우 불길한 무언가, 덤불과 같은 뭔가가 철벅철벅 다가오는 영상이 떠올랐어.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 위험해. 진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한 순간 덜컹 하는 소리가 나서 진짜 진도 4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 진원지는 이 주변이었어. 너무 타이밍이 좋아서 쫄았어. 중1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선물 받은 자전거로 동급생과 남동생 3명이서 조금 떨어져 있는 댐에 가봤어. 여름 직전이어서 더운 일요일이었어. 댐에 도착해서 "자, 그럼 이 댐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가자 라고 한 뒤 왼쪽 방향으로 비포장 도로를 잠시 달리고 좀 험한 오른쪽 코너로 돌았더니 "어라? 방금 이 코너 돌았었지?" 라는 일이 몇 번 반복되어 우리들은 무서워져서 왔던 길을 거슬러 왔어. 그랬더니 바로 댐의 입구에 도착했어. 여우의 장난이었으려나? 기묘하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근처에 있던 흙탕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꿈을 봤습니다. 하류를 향해 힘껏 헤엄치고 있었지만 뭔가 빠져버릴 것 같았으므로 전 떨어져 있던 상자에 고양이를 집어넣어 강에 흘려 보내줬습니다. 강을 내려가는 고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한 게 꿈이었지만 너무 슬픈 기분으로 눈이 떠진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양이가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데려가니 말기암인 걸 알게 되어서 그 2개월 후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뭔가 너무 흔한 이야기라 미안. 그런 걸 불길한 예감이라 하지. 또 하나, 5년 전까지 살고 있던 아파트.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이에요. 흔히 있는 잡아당겨 켜고 끄고 하는 형광등이 있었는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전등이 꺼지는 일이 가끔 있었어. 한 번 꺼지면 20분간 안 켜져서 가끔 정말 질렸지.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서 또 한 번 꺼졌을 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중얼거리니 바로 켜졌어. 뭐야? 뭐야? 다음번에도 꺼졌을 때도 그만해 라고 하니 바로 켜졌어. 말을 잘 듣네. 그 이후로는 이사할 때까지 이러한 현상은 안 일어났어. 실은 리모컨으로 조작 가능한 형광등으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라는 등의 경우였을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만약 그렇다면 유령인 편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깊이 생각 안 하려 해. 뭐야? 신기하네. 2001년 가을. 아니 이거 2005년 글이야? 엄청 옛날 글이네 이거. 뭐야 진짜 개 옛날이잖아. 23년 전 글이야. 2001년 가을 감기에 걸려 오한이 나서 오쿠보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전철에 타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 그런데 머리가 울리듯이 아파서 눈을 감고 미간에 힘을 주며 견뎠었어. 그때 기억이 갑자기 끊겨 정신을 차리니 저녁이었고 주변은 낯선 경치, 산 적 없는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염색한 적이 없었지만 머리가 갈색이 되어 있었어. 패닉 상태에 빠져 근처 라면집에 들어가 여기 어디냐고 물어봤어. 오사카시의 후쿠시마역 근처. 오쿠보와 상당히 먼 곳이었고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나 있었어. 핸드폰 기종도 바뀌어 있었고 주소록에는 마라든지 히라든지 한 글자로 저장된 번호가 10개 정도 있었고 지인이나 집 번호가 없었어. 나는 왠지 모르는 그 번호가 무서워서 강에 버렸어. 경찰에서 집으로 연락을 넣었어. 어? 뭐야? 가족도 패닉에 빠져 있었어. 나에 대한 수색장이 나와 있었어. 아무튼 돌아가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어. 일은 원래 회사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지금은 파견직을 하고 있어. 와 뭐야? 아무튼 신기하네요. 초등학생 때 초능력에 빠져 있어서 책상 서랍에 계산기를 넣어서 뚜껑에 손을 댈 777, 777, 777이라고 계속 되뇌었어.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보니 777이 표시되어 있었어. 한 번밖에 안 됐어. 뭐야 이거? 미친 초능력. 오늘 알람 시계가 울기 전에 일어나서 멍하니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라면 목 뒤쪽을 맞았어. 남자 목소리여서 정말 깜짝 놀랐어. 뭐야? 잠에서 덜 깼네 이 사람은. 남편은 출근해서 혼자였기 때문에 도둑이라도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펄쩍 뛴 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 있었다면 지금 인터넷 못하고 있었겠지만 말이야. 없는 게 더 무섭네. 아무튼 1편이었고 2편이 있습니다. 자, 일상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 2. 중학교 때 학교에 가기 싫어서 통학로를 걸으면서 화산이라도 터져서 소란이라도 일어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 학교에 도착하니 화산이 터져서 학교 정원에 조금 화산재가 내렸어. 일본 무섭네. 방금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더니 인적 드문 단지 안쪽에서 불꽃이 보였어. 난 차 아니었는데 확실히 보였어. 둘이서 예쁜 애라고 말하고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대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왔어. 그저 모른 척 해야죠. 뭐지? 도깨비 불인가? 초등학생 때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엄마에게 부탁받아서 광고인지 회란판인지 뭔지를 다른 집에 건네주러 갔어. 후딱 우편함에 넣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거긴 누가 봐도 우리 집이 아니었어. 하지만 집 번호를 확인해보니 역시 우리 집. 하지만 조금 걱정이 돼서 혹시 몰라 저기요 라고 말해보니 낯선 더벅머리 아저씨가 당연한 듯 네 하고 나왔어. 쫄아서 잘못 왔습니다 하고 문을 닫았지만 다시 번호를 확인해봤는데 역시 우리 집. 뭐지? 적혀있는 성도 우리 집 성. 옆집도 내 옆집과 같았어. 어라?
라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우리 집 풍경으로 돌아와 있었어. 더벅머리 아저씨도 없었어. 그게 18년 동안 살면서 유일하게 겪은 이상한 체험. 네, 초등학생 때 일이니까 다른 집 간 거 착각한 거 아닐까요? 엘리베이터에 타서 8층을 눌렀어. 뒤에 있던 사람이 3층을 눌렀어. 3층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안 내렸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뒤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무서워서 풍속점,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에 가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 제한은 걸어두었지만 합법이에요? 지금은 아닐 텐데. 아무튼 저녁 먹은 뒤 아버지와 나와 여동생이 동시에 목욕하고 싶어졌는데 가위바위보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었어. 다음에 들어갈 사람을 정하려고 나와 여동생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 휴대폰에 메일이 왔어. 목욕탕 들어가도 돼. 처음 보는 번호로부터. 뭐요? 이건 너무 충격인데? 아버지가 휴대폰을 바꿨지만 번호를 까먹고 안 알려준 건가? 그렇다 해도 목욕 끝내는 거 빠르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목욕탕에 향하니 아직 아버지가 들어가 있었어. 아버지에게 메일 보냈어? 라고 물어봤지만 목욕탕에서 보낼 리가 없지. 잘못 보낸 메일이라고 해도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기분 나빠. 여동생은 절대로 스토커야 라고 소란을 피웠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뭐였을까? 이건 소란이 아니라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기분 나쁜 얘기다 이거는. 중학교에 막 올라왔을 때 아직 만나본 적 없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병약한 무사,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랐어. 나중에 물어보니 학생 시절에 검도를 하고 있었고 어렸을 때 천식에 걸려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 했어. 게다가 낚시가 취미라고 했어. 그 이후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오, 신기한데?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 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저거? 잘못 걸어놨겠죠. 예. 유치원 시절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어. 볼일을 보면서 후 라던지 생각하며 문득 위를 올려다봤어. 후가 뭐야? 그러더니 왠지 한 남자아이가 당당하게 엿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바지 떨어져 있어 라고 말했어. 응? 이라고 생각해서 변기 안을 보니 바지가 변기 안에 떨어져 있었어. 참으로 괴이. 왜 바지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것보다 왜 위에서 엿보고 있는 거야? 지금도 수수께끼. 희한하네. 요괴에 바지 떨어져 있어 꼬맹이구만. 요괴인가봐. 화장실에 있는 요괴인가봐. 집안에서 남동생이 탱탱볼을 던지면 놀고 있었어. 통통하고 튀어오르던 공이 툇마루에 날아가자마자 덜컹 하고 무언가의 틈에 끼이는 소리가 나며 사라졌어. 남동생이 찾아도 발견되지 않아서 나도 같이 찾아봤지만 결국 공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 수개월 후 탱탱볼에 대해서 완전히 잊었을 때 갑자기 툇마루에서 통 하고 소리가 나서 시선을 돌리니 잃어버렸을 터인 공이 누군가가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처럼 튀고 있었어. 뭐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국내청, 그러니까 황실에 관한 업무를 보는 관청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지하에서 2명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석 때 방에서 점심시간 둘 다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었더니 우리를 중심으로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동료에게 물어보니 숙면을 취하고 있어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쉬는 날 자기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 지금은 방에 소금을 뿌리고 염주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 무섭네. 어린애. 왠지 뛰어다니는 발소리 하면 어린애 귀신 같아. 가족이 죽은 뒤
수개월간 그 가족이 부르는 목소리로 매일 아침 눈이 떠졌어. 아이여서 부모님과 같이 자고 있었지만 항상 자기만 그 목소리가 들려서 아침 5시쯤에 눈이 떠졌어. 약간 뭐 동생이라든가 뭐 형, 누나 이런 사람이 죽은 건가? 오컬트적인 것은 전부 부정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런 것은 거의 믿지 않지만 그 목소리가 들린 수개월은 지금도 신기해. 그것도 혼자서 먼저 죽는 게 외로워 라는 목소리여서 슬펐어. 헐. 자기 가족이 죽은 슬픔에 저런 목소리를 좀 들었나 보다. 그리고 분명 납골이 끝났을 무렵 그 목소리가 안 들리게 되었어. 가족이 죽은 일이 매우 쇼크여서 어쩌면 환청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와 만나지 못하는 것을 외로워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점점. 자,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것 들은 것 같죠. 2살 장남이 책장에서 명명사진을 가지고 왔어. 다음날 임신인 것이 발각. 오, 이건 진짜 공교롭다. 예전에 있었던 일,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야동을 보려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뒤에서 여자아이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라 뒤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자 타임이 오니 아무래도 좋았어. 깔깔 웃었는데 이 소리가 들렸는데도 DDR을 쳤단 말이야? 대단한데? 대단한 깡이네요. 뭐야? 할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예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전쟁 때문에 그 친구는 전쟁터에 보내졌다고 해. 어느 비 오는 날 할아버지 집 현관에서 발소리와 우산을 터는 소리가 들려 누군가 왔다. 그 녀석이려나? 라고 생각해서 현관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해. 얼마 안 지나 그 친구가 전사를 했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죽은 날이 그 비 오는 그때였다고 해. 돈을 못 돌려준 게 마음에 걸렸겠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나 보네요. 슬프다. 이런 것 좀 좋아해요. 죽고 나서 산 사람을 찾아오는 이제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초5 때 수업 중 오 브리넬리 당신 집은 어디? 라는 노래를 머릿속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집은 어디? 라며 부르기 시작했어. 근데 이런 일은 자주 있죠. 약간 둘이 공통적으로 이 노래를 들을 일이 있었을 거고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아무튼 일상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짧고 굵은 이상한 일들, 퍼레이드 재밌었습니다. 좋네요.